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사랑받는 6가지 화법 강사 김혜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올바른 표현법, 즉 이 말의 표현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그 화법이 너무 중요한 걸 잘 아셔서 이 강의를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이 표현법을 잘못 선택해서 이 상대방이 오해를 하던가 감정이 서운해지던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타인이 나한테 어떤 업무적인 도움이나 호의를 줬는데 나는 나름 감사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감사가 좀 애매하게 표현해서 상대방은 이 사람은 그렇게 감사를 좀 잘 안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사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한테 질책을 했는데 이게 업무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막 감정이 섞인 잘못된 화법을 통한 질책이다 보니까 오히려 부하 직원이 마음을 상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분명하게 못해가지고 애매한 표현을 써가지고 거절을 해서 상대방이 이게 승낙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좀 서운해지는 그런 이제 좀 불편한 이제 상황들이 이 올바르지 못한 표현법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직장에서 사랑받는 6가지 화법이라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너무나 많잖아요. 다 설명해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이 특성상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6가지 핵심 상황들, 올바른 화법이 필요한 6가지 핵심 상황들을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하나 보시면요. 감사의 상황, 거절의 상황, 부탁, 질책, 부정, 사과의 상황 총 6가지 상황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감사를 예로 들면 이 감사할 때는 어떻게 올바른 표현법으로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지, 거절에는 어떻게 올바른 화법으로 올바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치 않으면서 제대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질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바른 화법으로 부하 직원의 마음을 상치 않는 똑바로 된 질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아나운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나운서로 활동하기 전에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를 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올바른 화법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는 이 화법이라든지 스피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이렇게 익힌 것들을 잘 버무려서 오늘 이 직장에서 사랑받는 6가지 화법이라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화법을 또 좋은 화법을 습득하셔서 직장에서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상황들 이루시고 또 원하는 것들 모두 다 성취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직장에서 사랑받는 6가지 화법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제가 6가지 상황에서 감사를 맨 첫 번째로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감사는 인간관계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타인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나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히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나한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줬다. 혹은 굳이 업무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어떤 호의나 도움이 있었다 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 감사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만약에 좀 표현하기가 쑥스러워서 안 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물쩍 애매하게 감사 표현하시면 이거는 직장인으로서의 예의가 아닐 뿐더러 그 상대방과의 나의 좋았던 사이마저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서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제대로 된 화법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를 표현하는 3가지 화법 중 첫 번째는 바로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놨죠. 말로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국제 행사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었는데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 중에 국제 행사 쪽에 몸담으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저는 그때 이 사회생활을 처음 해가지고 좀 많이 버거웠어요. 네, 제 역량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는데 그때 저의 상사하셨던 과장님께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뭐 여쭤보면 하나하나 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그 과장님께 감사한 감정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였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 직장 생활에서 감사한 상황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상사를 예로 들었지만 이 감사의 대상이 상사가 아니라 뭐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업무적으로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느꼈지만 굳이 업무적으로 받은 도움에서만 감사를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내가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직장 동료가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줬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걸 덮어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감사한 상황이 생길 때 중요한 것은 제발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로 상대방이 준 호의와 도움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꼭 표현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좀 잘 못하셔서 그런가? 말로 생각보다 표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제가 안 좋은 예를 들어줬던 것처럼 이제 표현을 안 하고 넘어간다거나 어물쩍 넘어간다거나 그러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꼭 말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뭐 말에 더해서 뭐 커피를 산다던가 식사를 대접한다던가 이렇게 말에 더해서도 이 감사의 표현을 더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꼭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물쩍 하시면 안 되고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그냥 막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의 화법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본 피라미드고 아마 대학에서도 뭐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셨다면 이 표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진 욕구를 5개로 카테고리화해서 가장 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부터 이 피라미드 아래 차곡차곡 쌓은 건데요. 오늘은 화법 시간이지 심리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욕구를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주목해야 할 욕구는 이 네 번째, 존경의 욕구, 즉 사회적 승인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뭐냐면요. 사회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감사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말로 이 상대방의 존경의 욕구를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존경의 욕구를 꽉꽉꽉꽉 채워주면 상대방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감사와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말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웃는 게 예뻐요. 그러면 너 웃는 게 예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야, 너의 환한 미소가 정말 시원하다. 네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절로 상쾌해져. 이렇게 그냥 말한 거랑 구체적으로 칭찬한 거랑 느낌이 확 다르죠. 이렇게 감사를 할 때도 앞서 했던 것처럼 말로 표현하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특히 메일을 보낼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이 감사의 표현이 이 메일에서는 아무래도 좀 문서의 한계상
잘 전달이 안 되는 그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형식적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회사 메일에서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만 쓰기보다는 덕분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뭐에 대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또 이번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 아까 듣는 상대방도 더 기분이 좋고 또 상대방의 진정성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표현하는 올바른 화법 3가지 중 3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라. 이거 좀 색다르죠? 프루덴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CEO인 진 말로지는 회의에 사람들이 참석하면 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시킨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표현. 이제 이 CEO분이 이제 자리에 계신 그 회의에서는 한 명 한 명씩 이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집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그 사람 덕분에 감사했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꼭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감사를 지목당한 사람과 지목한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아질 뿐더러 플러스 이 업무 향상성이 굉장히 이 업무가 굉장히 또 잘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1대1로 있을 때 듣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들을 때, 또 볼 때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내 좋은 점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을 해줬는데 기분이 당연히 좋고 그렇게 말해준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팍팍 상승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판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또 직급이 있으신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회사 사보가 있으면 그 사보에다가 또 감사한 직원이나 특정 부서를 언급할 수도 있고 전체 회의에서 본인이 감사한 직원들을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회사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무엇이냐는 설문조사가 있었을 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감사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상대방에게서 받았을 때 이 회사에서 가장 큰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또 이제 동료 간에도 그렇지만 특히 상사분들께서는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쑥스럽다고 감사 표현 안 하지 마시고 감사 표현 듬뿍듬뿍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냥 감사하면은 감사는 그냥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기 쉽지만 사실은 감사를 당한 사람과 또 감사를 이제 지목한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만드는 핵심 무기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또 아시고 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직장생활에서 이 감사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에서 사랑받는 6가지 화법 감사편 김혜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